지급할 페이는 있어? 이런 데선 이런 걸 하지 않잖아. 그냥 형이 하고 싶은 대로 뭐든 해. 전체 매출은 연 250억 정도. 안녕하세요. 엠브로 컴퍼니 대표 이명재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10여 개의 브랜드를 기획하고 현재는 곱떡치떡, 찐꽁찜닭, 식고뱅 등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본사입니다. 더불어 배달 창업 그리고 배달을 하시는 예비 대표님들,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공연이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직업군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일부가 흑수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활이 좀 녹록지가 않고 공부할 환경이 좀 안 돼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군이 된다면 학비도 숙식도 제공해주고 또 안정적인 직장이 보장되기 때문인데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이유로 장교 직업군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8년 정도의 직업군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32살 대위로 전역을 했는데요. 군 생활이 너무 배울 것도 많고 시스템적으로 이런 장점들이 되게 많았지만 뭔가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크게 표출해보고 싶다라는 이 욕구를 해소해주기는 좀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큰 마음을 먹고 32살 작지는 않은 나이인데 전역을 결심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이제 소대장, 소위라고 하죠. 소대장으로 임관해서 이제 뭐 본부중대장, 지휘통대장교를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전역을 결심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게 독서였어요. 그때는 어떤 특정 주제를 보는 게 아니고 뭐 인문학도 보고 시집도 보고 전문서적도 보고 회계장부도 보고 그러던 와중에 그 당시 지금도 되게 유명하지만 홍석천 대표님의 본인의 이제 가게를 꾸려가는 그런 책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 본인의 가게를 꾸려가면서 하는 그 이야기들, 그 공간 안에서의 어떤 그런 감동들, 내가 뭔가 창조해서 만들어가는 걸 실현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먹는 사업, 그러니까 음식을 한다기보다는 이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한 큰 매력을 느껴서 이 음식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전역을 해서 내가 기술도 없고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뭐 인테리어, 음식, 상권 분석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동산, 영업, 이자카야, 막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조금씩 준비를 했었었죠. 배달로 주 무기를 한 이유는 제가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항상 한 10번 읽나?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물의 원리라는 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새는 특정한 형태가 없고 물은 일정한 모습이 없다. 어떤 상황과 패턴에 맞춰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자를 일컬어 신이라 부른다. 이런 항이 있는데 딱히 뭐 배달을 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고 현재의 니즈가 배달이더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 전문화를 쌓기 전에 제가 먼저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하고 도전을 하고 시도를 했더니 경쟁자가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활로가 보였고 더 빠르게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창업과 배달 창업은 수익의 분기점이 좀 달라요. 내가 1,000원을 벌면 1,000원이 그대로 수익이 되는 게 아니고 적자를 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오프라인과 배달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이 오프라인은 배달을 보내면서 발생하는 그런 고정비가 없고 그냥 판매되면 거기서 월세라든가 이런 것만 제하고 남는 거기 때문에 분기점이 좀 낮다. 반면에 배달은 공간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지만 매건 일부 수익을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랑 쉐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점이 아무래도 높다. 하지만 장점은 이 분기점만 넘어서면 배달은 파는 족족 수익으로 다 돌아서는 이러한 장점인데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세팅을 만약에 매출이 2,000이면 어찌됐든 저찌됐든 고정비는 다 빼고 이 순수익으로 600은 남는 세팅으로 구성을 했고요. 각 매장의 평균 매출은 평균 2,200에서 2,600. 지금 저희 브랜드 전체 매출은 연 250억 정도 되고요. 본사는 10%, 8% 정도를 이제 본사 수익으로 보고요.
제가 전역을 해서 사회에 대한 경험을 쌓아보고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처음 내장사를 시작한 게 신림동 고시촌이라는 곳에서 이 8평, 한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1인 펍을 제가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상권 분석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예 없다 보니까 상권이랑 맞지 않는 아이템으로 제가 오픈을 해버렸던 거예요. 고시촌이라는 곳은 정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메뉴들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분위기 있는 그런 매장이 없으니까 단순히 그 생각으로 오픈을 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픈하고 하루에 한 테이블, 그리고 한 달, 두 달까지는 거의 그냥 손님 없이 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친한 동생이 저희 매장에 방문을 했는데 매일매일 고민을 하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여기는 그냥 형의 나라라고 생각해. 형이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형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냥 형이 하고 싶은 대로 뭐든 해.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처음 시도한 게 노래하는 버스커들을 한번 이 공간에 모셔보자. 저의 계획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야, 이렇게 조그만 데서 어떻게 노래를 불러? 지급할 페이는 있어? 이런 데서는 이런 걸 하지 않잖아 라는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실현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희열 같은 게 있어서, 당연히 이런 공간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하겠어요? 장비도 없고 무대도 없고 뭐 지급할 페이도 없는 곳에 누가 지원을 해서 올 것인가. 그래서 제가 떠올린 게 이런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것을 역으로 감동스럽게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신림동 고시촌이라는 곳은 대부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장차 재계에 훌륭한 분들이 되실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음색을 보여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죠. 그랬더니 반응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하겠다, 편한 마음으로 와서 이 공연을 하겠다, 이런 답장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불안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어요. 막상 온다고 했는데 당일 돼서 안 올 수도 있고, 또 왔는데 이런 좁은 곳에 손님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당일이 됐어요. 버스카가 도착했고 손님은 딱 한 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공간에서 우리끼리 즐기는 거야, 그냥 오시는 손님들한테 맥주 한 잔씩, 음료 한 잔씩 그냥 다 드리자, 이런 그냥 내려놓는 마음으로 폴딩 도어를 다 열고 그 좁은 데서 이제 장비를 세팅해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발을 멈춰서서 그 골목을 꽉 메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왜였냐? 이런 곳에서는 이런 걸 안 해야 정상인데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 하더라는 거죠. 그 옆으로는 세탁소, 1,000원짜리 김밥, 뭐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이런 식의 골목인데 편한 복장에 왕래하던 분들이 이런 곳에서 누가 공연을 시작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법칙을. 좁고 넓고 많고 적음은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다들 길거리에서 발을 멈춰서서 응원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 교훈이 현재까지 와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다 아니라고 할 때, 그럴 때 판단은 그때의 경험을 비춰서 행동하고 있고, 그 선택이 옳았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순조롭게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버스커로서 입소문이 굉장히 크게 나서 막 예약문의, 전화문의, 대관문의 이런 게 엄청 많았고,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는 엄청난 맛집이 돼서 늘 웨이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와서 한번 협업으로 브랜드 프랜차이즈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받고 계기가 돼서 다음은 연어를 무한리필로 제공하는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또 잘 된 거예요. 운이 좋은 것도 있고 열심히 한 것도 있고 하겠지만, 잘 돼서 1년 만에 80호점? 그러면서 프랜차이즈화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오프라인 위주로 이렇게 판매를 하다가 이제 언컨택트 시대, 코로나 이전에 홀 판매뿐만이 아니고 배달 쪽으로 계속 관심을 뒀고, 그 브랜드가 운영되던 와중에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되면서 조금 배달 인프라가 더 많이 성장하게 되는 그 흐름 속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